가장 개발 단계가 앞서 있는 파이프라인은 알레르기 치료제 YH35324입니다. 최근 임상 1 비상 중간 결과를 공개하며 데이터로 효과를 입증했죠. 하지만 기술 수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 실험군이 9명으로 다소 적다는 점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바이오에 대한 궁금증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바이오톡톡 이기욱 기자입니다. 2024년 국내 항암 신약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이죠. 비소세포암 표적 항암제 렉나자는 승인 후 미국 시장 출시까지 완료하면서 유한양행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약업계 R&D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유한양행도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넥스트 렉나자 발굴이죠. 외부 인재 영입과 후보 물질 도입,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유한양행의 신약 개발 전략을 더벨이 자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한양행의 R&D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냉정하게 유한양행은 역사적으로 R&D 역량에서 그리 주목받는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역사에서 신약 개발 기업으로 전환기에 돌입한 시간은 길게 봐도 최근 약 10년 정도죠. 유한양행은 2015년 들어 본격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코텍으로부터 렉나자 후보 물질을 도입해온 시기도 2016년입니다. 2014년 기준 19개였던 유한양행의 파이프라인 수는 2년 만에 25개로 늘어났습니다. 2014년 580억 원이었던 R&D 비용도 2014년 268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0년 동안 외부로부터 도입한 후보 물질도 20개가 넘습니다. 도입 물질 중 일부 개발 사업은 기술 수출 등 실질 성과로도 이어졌죠. 대표적으로 제넥신의 약물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도입한 파이프라인 YH25724를 베링거 인겔하임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하나 약 1.2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2021년 유럽 임상 1상 단계에 진입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올해 3월 베링거 인겔하임으로부터 기술 반환을 통보받으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나머지 후보 물질 등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도 대부분 비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10년간 도입한 후보 물질 중 베링거 인겐하임으로부터 반환받은 파이프라인을 제외하고 임상 1상 단계에 진입한 물질은 총 5건입니다. 가장 개발 단계가 앞서 있는 파이프라인은 알레르기 치료제 YH35324입니다. 최근 임상 1 비상 중간 결과를 공개하며 데이터로 효과를 입증했죠. 하지만 기술 수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 실험군이 9명으로 다소 적다는 점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임상 1상의 핵심 목적인 안전성을 측정하기에는 9명으로는 모자라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유한양행은 자체적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유한양행은 지난 10년간 후보 물질 도입 외 타법인 투자도 과감하게 늘려왔습니다. 드러난 것만 30개 기업의 경영 참여 목적으로 수천억 원을 투자했죠. 하지만 이 역시 이뮤논시아 등 일부 자회사의 상장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타법인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기존 투자금도 회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2024년 제넥신과 워렌텍, 에이프리바이오 등의 주식을 전량 처분했습니다. 올해에도 GI 이노베이션과 엔솔 바이오사이언스 주식 일부도 처분했습니다. 유한양행은 넥스트 렉나자 발굴을 위해 R&D 조직 부문에서도 과감한 변화를 줬습니다. 2023년 최초로 R&D 전담 사장 직책을 만들고 김여롱 사장을 영입했습니다. 김 사장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암센터장과 대한암학회 이사장 등을 지낸 항암 임상 전문가입니다. R&BD 본부장으로는 한미약품 글로벌 R&D 혁신 총괄 전무 출신 이영미 부사장도 영입했습니다. 김 사장은 합류 이후 기존 파이프라인 재정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본인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항암 분야 파이프라인에 집중했죠. 기존 13개 중 절반 이상인 7개가 교체됐습니다. 올해 초에는 R&D 부문 일부 조직 개편을 통해 R&D 총괄의 직속 조직도 만들어졌습니다. RA실과 PV실을 직접 관리하면서 신약 개발 전주기를 컨트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신규 모달리티 주도권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표적 단백질 분해 TPD라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 분야에 집중했지만 2024년 유빅스 테라퓨틱스로부터 UBX130을 도입하면서 신규 모달리티 확장에 나섰죠. 유한양행은 지난 10년 동안 광범위한 투자에도 명확한 제2의 렉나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유한양행은 지속해서 변화를 모색 중이죠. 유한양행의 신규 모달리티 확장과 임상 도전을 더벨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